여러분들이 응원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수로 저희가 좀 맞이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네.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 네. 같은 식구잖아요. 오마이 TV 예, 식구로 네, 네. 함께 해 주셨는데 네,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네, 네. 어떤 네. 계기가 있었고 또 어떤 네. 고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사실은 제 시대적인 사명, 충명을 당원의 명령을 수렴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내란 척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는 내란으로 인정은 받았지만은 네. 실제 선고가 무기징역이고 사형 선고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답답함이 많았고요. 아하. 그리고 또 제가 최고위원을 내려놓으면서 네. 당에 좀 뭐 지도부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당원들이 많이 근심을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 최고위원 내려놓으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당은 단결되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네.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욕망만 쫓아서 경기도 가서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지난 연휴 기간에 많은 걸 돌아보면서 네.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아유. 진짜 백의종군하면서 우리 내란 척결의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 내란 척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내란 척결의 선봉장 역할을 해서 내란 척결하고 네.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당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하면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놨습니다. 제가 저부터 내려놔야 예. 이것이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낮추면은 그러한 것들이 잔잔한 여운을 대서 많은 분들도 동참을 하리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예. 뭐 평생 저는 뭐 국민을 위해서 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네. 지금도 제가 물론 뭐 열심히 욕망을 쫓아서 저도 인간인지다 경기도지사 출마도 하고 했지만은 네. 내려놓을 때는 저는 가감히 내려놓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을 돌면서 우리 많은 당원들 시민들을 만났을 때 당원들의 요구가 김병주는 여기 경기도도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더 잘하는 분야 내란 척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당원의 명령에 따라서 가감히 내려놓고 하니까 지금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게. 왜냐하면 지금 오해받지 않고 네. 후보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의도가 들어간 것 같잖아요. 저의 사심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진짜로 제가 중심을 잡고 최고위원은 내려놨지만은 당이 하나로 단결하고 또 내란 척결하기 위한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데 또 선봉을 서고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신데 그 정책을 또 국회에서 뒷받침하는데 온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출마 선언하실 때도 당원들의 목소리, 네. 또 이 유튜브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출마 그렇죠. 결정을 하셨고 네. 또 지금 31개 시군구 다 이제 도시고 네. 여론을 들어보니까 네. 김병주 의원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네. 더 요긴하게 더 열심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고심하시다가 또 네. 이번에 결정을 하셨고. 네. 사실 네.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저도 이미 그 여론조사에는 4강 안에 들어있고 그럼요. 그리고 이번엔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는 저 엄청 유리합니다. 주 투표를 하고 예비투표를 하는데 나중에 가반 안 내면 예비투표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겐 예비투표 득표율이 저희들이 워게임 해보니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서 만류를 했죠. 보좌진들이나 저를 네. 도왔던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는데 그래서 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성공이 중요하고 네. 나의 정치적인 야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6.3 지방선거가 중요하고 시대적인 소명인 우리 내란 척결 그것을 내가 해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가감히 내려놓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저희 댓글창에도 와 김병주 의원 역시 김병주 의원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거 좀 짓궂은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내 네. 후보들 중에 네. 이 후보 내가 지지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습니까? 아니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거 꼭 물어볼 것 같아서. 네네 예.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지지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진짜로 저가 내려놓음으로써 승리의 어떤 전주곡이 시작되고 네.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희생과 심정이었고요. 단결 헌신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경기도 같은데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2시에 기자회견 했는데 네. 사전에 한두 시간 전에 세 분한테 다 전화로 알려드렸어요. 한준호 전 최고위원한테도 내가 2시에 내려놓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라시죠? 아니 뭐 깜짝 놀라고. 네, 그리고 그렇죠.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도 전화를 했었고요. 예. 김동연 지사한테도 전화를 해서 같이 경쟁 레이스를 펼쳐서 내가 아주 좋았다. 네. 다들 열심히 해서 하여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최고위원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사실 인간적으로 많이 친하죠.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12.3 내란을 같이 그렇죠.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래서 동지면서도 형제지간의 우애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 내려놓자마자 바로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아쉽다 예. 하고 그래서 근데 세 분 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역시 한준호가 제일 먼저 해줘서 사실 내려놓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잖아요. 근데 맞아요. 많이 바로 반응해 주니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 경기도 이재명 정부 시대 경기도 발전과 또 이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해서 누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길에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잠깐 내려놓으셨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발전과 또 이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내란 척결을 위해서 김병주 우리 의원이 제일 손목에 서서 앞장선다. 네, 그럼요. 다 든든하다는 댓글도 많이 주고 계시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연휴 기간에 결정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결심은 윤석열 선고가 났을 때 네. 저는 분노가 엄청 심했거든요. 사형구역, 어떻게 내란인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 무기징역입니까? 선고. 이러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빚을 지고 또 미래에 그 씨가 자라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경기도 루비일 때가 아니다. 지금 이거 내 2차 종합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또 2차 전단 재판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내란 세력들 그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뿐만 아니라 최소한 김용현, 노상원 정도는 사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날 진짜로 분노스럽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서야될 땅은 지금 경기도 루비가 아니라 내란 척결의 제일 전선 앞에 서서 싸워야 되겠구나 하고 바로 이 지난주 그저께 휴일날 촛불 집회 있었어요. 예. 거기 가서 제가 그러셨군요. 연설도 했죠. 네. 내란 척결 선봉장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박수 많이 받으셨죠. 윤석열 사형 선고 꼭 되도록 하겠다. 조의대 탄핵하도록 하겠다. 네. 국민의힘 해산시키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날 전국 집회라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게요. 또 당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종식되지 않았다, 끝나지 네.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걸 확인한 정신이 번쩍 든 네. 그런 1심 선고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상원 수첩도 사실 이제 제대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적인 게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2024년 12월 1일에 그때 네. 생각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주기현 판사의 그러니까. 판단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사실 내란 특검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못 됐고 네. 그렇다고 어느 정도 그 수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로 했잖아요. 글씨가 대충 썼고 뭐 메모가 어떻고 네. 있어야 할 그것은 사실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인사 누구 뭐 인사들이 네. 그 23년 10월 달인가 그 만든 인사가 24월 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검찰이 밝혀냈다는 내란 특검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직위원 재판부의 역사 의식, 내란을 진짜로 보는 역사 의식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촛불을 다시 들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네. 네, 네. 그 양형 참작 사유를 보더라도 뭐 초범이었다, 네. 뭐 비교적 고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판단했습니다. 65세가 무슨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곧 65세. 아, 제가 고령입니까? 비교롭고 지금도 마라톤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저 같은 나이가 비교적 고령에서 감령. 예, 마이크 없어도 목소리가 쩌르쩌르 울리지 않습니까? 60대 우리 그 사람들에게 모독이요. 비교적 고령이라고 하는 건 요새 진짜 요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경로당도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65세면. 네네. 나이도 아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아 비교적 축구장을 가요 요새 우리. 축구장 경로당이 축구 아니라 뭐 농구하시는 분도 축구 있고. 배드민턴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기 청년 모습인데. 영상이 이제 지난 주말에 네. 저 가서 외치던 야, 이 장면입니다. 사성 장군의 네, 그 모습이 또 보입니다. 네, 네. 외치는 모습. 와, 여길 이 여길 떠나가라. 네. 그럴 정도로 목소리 크게 외치시는 네. 모습들 이거 좀 볼 수가 저는 있는데. 토요일이라서 네. 제가 이미 내려놓겠다고 결심하고 음.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하고 네. 그다음 일요일 날 어저께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게 네, 네, 네.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회를 이제 막아섰던 네. 이 국회 이제 경비대장 3년 선고된 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국회를 마비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비대장 같으면은 예. 저 사실은 목현태 영등포 국회 경비대장. 경찰서장의 지시도 받지만은 네. 첫 번째 임무가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를 보호하는 임무가 본인의 임무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망각하고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의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는 주범인데 행동대장이었는데 저걸 어떻게 징역 3년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뭐 형사 사건입니까? 내라는 역적 사건이에요. 역적. 우리나라가 5천 년 역사를 유지한 원인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역적에 한해서는 3족을 멸할 정도로 엄히 법정 최고형을 했기 때문에 내란이 건절되고 왜 그 역적이 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내란은 역적 사건입니다. 역적 나라를 역적 무너뜨리는 사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조를 가는 길을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적 사건이라 봐요. 저는 후세에는 역사책에 네. 12.3 내란으로 기록 안 되고 윤석열 난이다. 윤석열의 난. 그렇게 기록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1심 선고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어떤 양형 참작 사유를 들었는가 이것도 역사책 기록이 됩니다. 그럼요. 다 남습니다. 그럼요. 거기에 그 12 구테타의 주역이었던 주범이었던 사실 전두환도 1심에서는 사형 선고였어요. 그렇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음. 감형이 됐지만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네. 직위원은 그 사례를 들어야지 뭐 유럽의 뭐 역사를 들고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찰스 무슨 로마 시대 얘기라고.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다른데 우리 가까운 그렇네요. 역사 5.16 구테타가 단죄가 못 됐잖아요. 5.16 구테타가 성공한 구테타다 보니까 18년 장기 집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16 구테타
주범들은 구테타로 단죄는 한 명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씨앗이 전두환 세력에게 그 씨앗이 자란 것이고 12.12 구테타나 5.17 비상계엄 확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요. 네. 또 전두환 세력들도 어땠나요? 12년간 집권했잖아요. 노태우까지 이어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단죄는 했지만 또 사면 복권해주고 네. 사면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씨앗이 지금 윤석열 김용현 그렇네요. 노상원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사형 선고 내리고 진짜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않으면은 이 씨앗이 또 자라서 미래 구테타를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만은 진짜로 엄정히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2차 종합특검 시작되니까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 씨앗이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네. 와닿습니다. 네, 네. 와닿고 이번에 보니까 사실 이 김현태 전 단장 막 눈물을 흘렸던 초반의 모습도 있었지만 이번에 보니까 서초동에서 전환길과 또 같이 있더라고요. 네. 계엄은 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김용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참 또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창피하고 참 분노스럽고 그렇죠. 군 출신으로서 네. 군에 육군 대령까지 달고 있었던 자가 이러한 형태를 보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헌법을 2번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본인이 헌법을 스스로 파기했잖아요. 그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실제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는 행동대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석고대죄하고 반성을 못할 망정 지금도 개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뭐 합법적이었다, 뭐 내란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럼 네. 조용히 살지. 조용히 지금 살지. 전한길 그 유튜브에 나와서 또 뭐 이라 하고 나중에 시위 현장까지 네, 나와서 시위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고 서초동에. 또 외치는 거 보세요. 중국에 대한 혐오도 외치고 있어요. 도대체 참 누구를 선동해서 돈벌이에 같이 전환기를 합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참 네.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럽고 창피합니다 진짜. 네. 네. 창피하다. 네. 자, 그러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네. 나오고 재생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이 사법개혁 3법에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처리하지 말고 국민들 좀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개혁을 왜 하게 됐습니까? 그 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조희대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우리가 검찰 쪽은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서 그랬는데 사법부는 그래도 처음에 좀 신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외쳤지 사법 개혁은 별로 외치질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12.3 내란을 겪으면서 보니까 네. 사법부가 큰 문제였잖아요. 12.3 내란에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구테타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네. 12.3 때 회의를 하면서 계엄 사법부를 만들 정황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그 이후에 뒤가 꿀리니까 어떻게 했나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를 네. 법적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낙마시키려고. 그것은 사법 구테타거든요. 그때는 네. 참정권을 가진 국민의 시간인데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기현 뒤에서 저는 조종했다고 보는데 윤석열 풀어주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법 카르텔이 너무나 크구나. 네. 대법원장 조희대를 비롯해서 너무나 문제가 많구나 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 국민의 명령으로 이제 사법개혁 3법을 이번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법사위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를
바뀌고 있는데 조이대는 입이 10개도 얘기할 수가 이런 걸 얘기할 자격이 없다. 유독 권력 앞에서 공손해지는 법원이잖아요. 상식과 괴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대는 이렇게 입을 나불거리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사퇴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내란에 관여된 것 그리고 사법 구태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받고 법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 앞에서 네. 피켓 시위도 하시고 국회에서도 피켓 시위를 네. 하시고 참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법개혁 또 조이대 이 대법원장의 사퇴 이거 주장을 해 오셨는데 네. 이번에 또 이제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국민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법안 통과 말씀하셨지만 또 필리버스터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또 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네. 그렇게 되면 민생 법안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뭐 네. 이제 개혁 법안이나 쟁점 법안 이런 것도 또 늦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 법안들 다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죠. 국민의힘은 이미 해산을 해야 마땅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내란과 한몸인 이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할 것이 아니라 해산이 답이죠. 네. 해산이 답이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 했나요? 지금 윤석열 선고에 대해서 1심이고 뭐 무죄 추정이고 뭐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내란과 한몸임을 계속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산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게 아니라 네. 해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죠. 해산 수순을 밟아라. 네.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뭐 당 이름은 바꾼다고 했다가 네. 또 그 후보 올라온 두 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막 그런 뭐 미래연대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미래가 들어간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로 이름을 바꾼다. 논의해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비용 얘기도 하고 유권자들에게 이제 각인될 시간도 없고 뭐 그래서 당명을 미룬다 바꾸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명이 문제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다 예. 옷 바꾼다고 옷 하나 갈아입는다고 바뀌니까 안이 몸이 하나도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당명 바꾼다고 간판 가리고 하더니 또 쇼를 하고 앉아 있죠. 참 안심한 겁니다. 네. 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네. 이재명 정부 이제 평가도 되겠지만 국민의힘의 심판도 된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겠네요. 이번 6.3 지방선거는 네.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 내란 심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와 검찰에서 내란 특검 이런 데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주고 내란 판결을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다시는 내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길 원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거 심판, 선거 내란 심판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란과 지금 한몸인 국민의힘, 네.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과 끊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분노의 선거 심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위원정당으로 해산하기 전에 네. 스스로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고 봐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번 6.3 선거는 다른 거 고려할 거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될 중요한 선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코스피가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네.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갔는데 코스피가 5,867, 네. 5,900을 찍었다가 또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쭉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하는구나. 네, 그럼요. 예, 지금 성과를 내는구나. 지금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네. 이재명 정부 공약 중에 하나가
코스피 코스피 5천 시대인데 벌써 5천은 안착이 되고 6천이 저렇게 코앞입니다. 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 김병주가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 밑거름이 되겠다, 그럼이 되겠다.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백의종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병주 최고위원의 뛰시는 모습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요. 네. 아, 이재명 예. 또 지키는 일을 또 계속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지키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공소 취소 예.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미 네,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민청원 있어요. 네. 공소 취소 국민청원 운동을 이미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그걸 전개하고 얼마 있다가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되면서 네. 이번에 이게 왜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국민들이 오해하고 예. 지금 제가 이것은 공소 취소는 저는 밑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시민 운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니까 국민 운동이 일어나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잖아요. 네. 국회 위에서부터 운동은 조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먼저 밑에서부터 운동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소 취소 모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막 서로 오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밑에서부터 운동인 청원 국민청원 이것도 청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 그 조작 기소 끝장내야 되니까 네. 저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UZUKI로 들어가시면 바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네,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예. UZUKI 이것은 우리 국민운동으로 펼쳐져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 연휴 때 막 시작을 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공소 취소 모임과 이것이 네. 그 이후에 발족되다 보니까 여기에 막 또 공격하는 데가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저거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도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김병주 의원을 응원하는 또 힘내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내드리면서 끝으로 못다한 말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내란 척결을 위해서 또 힘을 모으자 이 말씀을 또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공소 취소 모임 예. 취소 청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이 운동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했는데 이미 제가 사실 이번에 그 후보의 뜻을 후보직을 내려놓은 것도 네. 이것도 한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그래요?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근데 후보로서 이걸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걸 지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중에 대다수 특히 당원들은 이재명 해야 된다라는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경기도 그 도지사 후보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것도 선거 운동이냐라는 오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후보를 내려놓고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려놓고 네. 하면은 저의 진심을 이해해 줄 것이다 하고 다 내려놨으니까 이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우리 국민운동으로 네. 할 수 있게 당원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UZUKI 구름처럼 일어나게 밑에서부터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일어나야 이재명 대통령 지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벌써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된다 이런 쓰잘데없는 진짜로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이루어지는 사법부 카르텔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좀 순수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 모임에도 들어갔다가 네. 여기
그 국민운동에서 거기서 탈퇴하고 이걸 국민운동으로 확산해야 되겠다 오해 없이. 아래서부터. 그래서 아래서부터 운동을 하는 거고 공소 취소 너무나 절실합니다. 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운동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마음이 또 아프고 쓰린 또 시간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 응원하고 계시니까 네. 내란 척결을 위해서 선봉장 역할도 해주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겁니다. 저에 대한 응원은 네. 꼭 부탁해서 해주는 방법이 어떻게? 이재명 공소 취소 UZU KR 올꼭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를 응원하는 것이고 네. 이재명 지킨 겁니다. 이제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꼭 그 국민청원 눌러주시고 그것이 저를 응원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